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962년 7월 어느 날 밤 11시 하와이 오아후 섬 호놀룰루 일대가 일순간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갑자기 300여 개의 가로등과 경보기, 각종 전자기기들이 고장났는데요. 전화교환국 한 곳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된 것이죠. 당시 미 당국은 전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3년간 수많은 공학자들이 동원돼 원인 조사를 거듭한 결과 뜻밖의 원인을 밝혀냈는데요.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태평양에 위치한 존스턴 섬의 남서쪽 부근에서 1.43메가톤급의 W-49 수소폭탄을 터뜨리는 스파피시 프라임 실험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폭발로 1450km 떨어진 하와이 오아후 섬 일대의 전자장비가 무력화된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과학자들은 핵실험에서 전자기 펄스가 타격 반경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전자기 펄스를 무기화로 연구하여 EMP탄을 개발하기에 이르는데요. 이와 같이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뿜어 타격 반경의 적에게 무차별적인 대량 피해를 줍니다. 한국도 EMP탄 개발과 함께 EMP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최근 핵 EMP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호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EMP란 강력한 전기장을 공기 중으로 발생시켜 모든 지역에 있는 전자장비들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EMP의 전자기 펄스는 핵 폭발 때 방사되는 감마선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핵과 EMP탄이 지상과 지하에서 폭발하면 폭심지에서 보통 8km 바깥으로 영향을 주어 감마선이 땅속으로 퍼져 그 효과가 감소합니다. 효과적인 EMP의 공격은 지상 3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폭발입니다. 강력한 감마선이 대기 중의 산소와 질소 분자와 충돌해 콤프턴 효과에 의해 전자를 튕겨냅니다. 이 튕겨나간 전자가 광범위한 전자기 펄스를 원추형으로 지상에 방출하고 과전류를 일으켜 외관만 멀쩡할 뿐 모든 전자장비 회로를 태워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 전자기 펄스가 전자기기의 금속 도체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강력한 전류로 바뀌게 되는데 이 강력한 전류가 전자기기의 회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전자기기에 번개를 맞아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과전류를 일으켜 회로 자체를 영구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놓아도 일단 노출이 되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겉만 멀쩡하지 내부 회로는 완전히 타버리게 되는데요. EMP탄이 터지면 영향권 내에 있는 최초의 피해는 항공기입니다. 전자장비 마비로 그대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EMP파가 지상으로 도달하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현대의 사회 기반 시설들은 전자장비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모든 회로가 들어간 전자장비가 영구 마비된 채 2차 사고를 일으켜 연쇄적인 아비규환을 유발합니다. 강력한 핵 EMP 타격은 거의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쳐 일순간에 의식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실제로 수도, 전기, 물류 마비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아파도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동시에 단 한 번의 EMP에 노출된다면 농업과 식량 생산력 급감으로 70억 인구 중에 60억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무기입니다. 대한민국도 1999년부터 비핵 EMP탄 개발에 착수해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EMP 공격장치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기술은 극비사항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6GW급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의 핵과 EMP 등 비대칭 전력에 상응해 우리 군의 강력한 EMP 전력 광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대 공개하지 않는 무기체계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초음속 대함미사일 사업과 한국형 전자전 무기체계입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최근 공개가 되었고 이제 전자전 무기체계만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무기체계는 그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이 국방학술대회 등의 출품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EMP 무기가 개발 완료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기의 전략적 특성상 그 자세한 종류나 성능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미국 VOA에 따르면 북한도 이미 전자기 펄스 EMP를 활용한 무기가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미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에 대한 EMP TF 사무총장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최근 공개한 북한의 EMP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기술을 차용한 EMP 역량을 확보했고 수년 안에 EMP 무기 체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래전에서는 실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핵폭풍과 같은 끔찍한 부작용과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무기를 사용하기보단 EMP 공격으로 승부를 볼 것이란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EMP 공격뿐만 아니라 EMP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중요 기반 시설 및 군사 시설물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유사시 각종 위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탄 및 방폭 능력이 요구됩니다. 국내에서는 방호 구조물 건설 시 고강도의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파형 강관 등을 주로 사용해왔으나 최근에는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핵탄두의 고고도 공중 폭발로 발생하는 HEMP의 대응 설계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EMP가 발생할 경우 발생되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지표면에서 30km, 해수면에서 1km까지 도달하며 이때 전기와 전자장비에 유입될 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치명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EMP 방호 기술이 주요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고 철근 콘크리트는 전도성을 띠는 철근이 내재되어 일정 주파수 대역에서 낮은 수준의 전자파 차폐가 가능하나 차폐 성능이 낮아 HEMP에 대한 유의미한 방호 성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HEMP 방호시설은 외부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한 뒤 내부에 밀폐된 도체 격실을 적용해야 했는데 공간 활용성이 저하되고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실제로 수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건물 하나에 수십억씩을 들여야 공사가 가능했는데요. 또한 HEMP 방호시설은 국방부, 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500파운드의 폭탄이 접촉하거나 탄체가 직접 타격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시 최소 3m 이상의 두께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로 인해 건축물 설계 시 형상 및 층수가 제약되는 등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EMP 차폐 구조물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건설연구원은 EMP 차폐 콘크리트계 소재와 재료, 구조체 및 구조물 개발 과제를 통해 2018년부터 HEMP 방호 성능을 보장하면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구조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160MPa 내외의 압축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차세대 방폭 재료로 적합하지만 전기 저항률이 일반적인 시멘트질 재료보다 더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전도성 나노물질인 탄소 나노튜브를 혼합하여 차폐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철근 사이에 전도성 슬래그 골재를 적용하여 EMP에 대한 차폐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에서 실험한 결과 고성능 복합재료 콘크리트는 폭발 충격을 측정하는 동적 충격 강도 실험에서 압축은 300MPa 이상, 인장 강도는 45MPa 이상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방호 성능이 약 3배 이상 높은 결과인데요. 그리고 기존 대비 두께가 최대 43% 감소하였으며 HEMP 방호 조건도 전 주파수 영역대에서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 HEMP 방호체계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 방탄 실증 실험에서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대비 최소 2.5배 이상의 관통 저항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TNT 120kg 방폭 실험에서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는 완파가 된 반면에 신규로 개발한 콘크리트로 제작된 복합 방호 구조물은 거의 손상되지 않아 뛰어난 방폭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EMP 방호 성능 시험에서는 두께 10cm, 기준 60dB의 전자파 차폐 성능을 확인하였고 탄소 나노튜브가 포함된 차폐 도장제 등을 적용하여 군사시설물의 EMP 방호 요구 수준인 80dB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단계 과제 수행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2단계 과제를 통해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MP 차폐 성능을 갖는 각종 부속자재 및 건축자재를 개발하고 성능평가 기술 표준화 및 EMP 방호 기준, 설계 및 시공 지침을 정립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EMP 차폐 및 방폭 실험을 수행했으며 2022년 12월까지 복합 방호 구조물 기술 개발을 마무리한 후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북한의 EMP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첨단의 EMP 방호 기술을 연구함과 동시에 북한이 지하에 구축한 핵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핵 EMP 공격 무기를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 실용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히려 핵폭탄을 만드는 과정보다 비핵 EMP탄을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핵 EMP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면 실제 핵탄두 개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EMP 방호 기술까지 개발한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등은 거의 자폭 수준으로 공격 무기에만 신경을 썼지 사실상 국가 대부분의 군사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방어 체계는 허술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EMP 방호 기술을 통해 적의 EMP 공격에 방어하고 현무 탄도미사일에 EMP를 장착해 바로 역공을 펼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EMP 방호 기술은 군사 강국들 또한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최첨단 군사 기술로 이번에 한국은 방어 기술 연구를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EMP 방어와 공격 기술을 동시에 확보한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